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주말에 우리 모두를 패닉에 빠뜨렸던 소식이 하나 있었죠.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알려진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갑자기 지난번과는 다른 스탠스를 취하는 발언을 하면서 연준의 피봇 가능성을 다시 없애버린 건데요.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큰일 났다는 거죠. 그동안 그래도 위기 속에서도 증시가 반등을 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지난주 금요일에 닉 티미라우스가 12월엔 0.5%만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연준의 피봇 가능성이 대두됐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니까 모두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관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안을 두고도 나오는 해석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 이번 11월 FOMC 때는 파월이 강한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연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플레만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여기서 더 세게 들어갔다가는 정말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박살이 나버릴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동맹국들과의 신뢰도 전부 다 파탄 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지금 딱히 연준 입장에서 인플레만 생각하며 발언을 세게 내놓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오르는 건 또 원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인플레 잡기가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물론 반대로 너무 떨어져서 기업들이 줄도산하거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것 또한 원치 않을 거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적당한 선을 유지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너무 빠지지도 그렇다고 너무 오르지도 않는 그 선을요. 그렇기 때문에 닉 티미라우스 기자를 통해서 슬쩍 흘린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시장이 또 지난주 금요일에 너무 급격히 과열돼 버린 상태는 맞긴 하거든요. 막 지난주 금요일에 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애플이 막 7% 이상 오르면서 폭등해버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쯤에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너무 가만히 있자니 또 인플레 잡기도 전에 걷잡을 수 없이 올라버릴까봐 그래 내가 그렇게 시장을 박살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래도 적당히 속도 조절은 하자라는 차원에서 슬쩍 흘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럼 그냥 파월 본인이 직접 이번 주에 연설하면서 살짝 언급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굳이 자꾸 닉 티미라우스 기자를 통해서 저렇게 흘러나오게 하냐라고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원래 최종 결정권자는요 늘 한 걸음 뒤로 살짝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터졌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본인이 직접 나서기 전에 밑에 사람 하나 쓱 보내서 간을 보는 겁니다. 국가 간의 중요한 사항으로 회담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곧바로 대통령들끼리 만나서 외교 진행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 전에 밑에 뭐 장관급이라던가 이 정도 레벨의 사람들끼리 우선 먼저 가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서 눈치를 좀 보고 간을 본 다음에 별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겠구나 싶으면 그때 이제 각국 정상들끼리의 회담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연준 의장 파월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본인이 FOMC 때 아무리 뭐 단어 선택을 잘해서 시장에 적당히 충격을 주는 선에서 멘트를 치네 어쩌네 해버려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지금 당장 시장의 열기만 적당히 식히려는 차원에서 멘트를 쳤는데 막 시장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기껏 지지난주에 눌러놨던 공매도 세력들 다시 미친듯이 날뛰고, 그러다가 지금 취약한 어디 국가 부도라도 나버리면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일단은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알려진 닉 티미라우스 기자에게 먼저 한번 쓱 시장의 간을 보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시장이 생각보다 더 과잉 반응을 해버리면 이번 주 있을 FOMC 때 본인이 직접 살짝 시장을 달래주는 멘트 하나 그때 가서 던져주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내용의 영상을 밤 늦게라도 올려서 우리 구독자분들 멘탈을 좀 안정시켜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일단 선물 시장 분위기를 좀 보고 전달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올려드리고요. 아무래도 이런 소식들은 선물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지금 나스닥 선물 시장 상황 보면 닉 티미라우스 기자의 말에 크게 반응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마이너스긴 한데요. 뭐 이 정도면 언제든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될 수도 있는 수치라서요. 물론 이랬는데 오늘 밤 본격적으로 장이 시작되고 갑자기 또 큰 하락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든 100% 확신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너무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에 파멸적인 상승 이후에 계속 큰 상승이 이어졌더라면 인플레 잡는 게 힘들어지면서 파월이 FOMC 때 어떻게 나올지 종잡을 수 없었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파월이 원하는 선에서 시장이 조정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좋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단기 투자자가 아닌 장기 투자자들이니까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든지 알고 맞으면 덜 아픕니다. 이유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맞으면 좀 되게 아플 수 있거든요. 근데 알고 맞으면 확실히 덜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미리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로지 걱정해야 할 것은 미국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게 패권을 뺏기게 되어버리는 상황, 이거 하나만 걱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대놓고 독재 국가의 노선을 걸으면서 스스로를 나락에 빠뜨리고 있는 중국 상황을 보고 있자니 미국의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는 더욱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동성은 견디면 그만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새롭게 membership 가입을 통해 후원을 결정해주신 분께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페라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슈퍼땡스를 쏴주신 구독자분이 계셔서 이 부분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람세스님 슈퍼땡스를 통한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그리고 슈퍼땡스를 통해 저를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확실하게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